아, 이 소리가 아닌데. 그래, 역시 소리는 AK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얼마 전 출시해 눈에 띄는 성능 향상으로 호평을 받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버즈 플러스 케이스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삼성, 그리고 사운드 바이 AKG. 또 쿼드 스피커를 탑재하여 높은 사운드 퀄리티를 보여주는 태블릿인 갤럭시 탭 S5e에도 동일하게 사운드 바이 AKG라고 적혀 있습니다. AKG는 1947년에 창립한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의 음향 전문 업체입니다. 비엔나는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 요한 스트라우스 등 음악의 거장들이 활동했던 도시이기도 하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비엔나 소년 합창단 등 음악에 따로 관심이 없어도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로 비엔나 소시지는 맛있습니다. 아무튼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읊는다고 했습니다. 싫어도 AKG의 명성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음악 좀 듣는다는 친구들은 AKG의 헤드폰을 목에 걸고 다니곤 했습니다. 원래 AKG, 아카게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하지만 그냥 AKG로 부를게요. 불편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편하니까요. 후에 AKG는 하만에 1994년에 인수되었고 그 하만을 삼성이 인수했죠. 그런 거로 삼성의 오디오 퀄리티를 높이는데 하만이 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에 인수되었지만 인수는 인수일 뿐 하만의 AKG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AKG만의 코드리스 이어폰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드릴 AKG N400입니다. 패키지를 살펴보면 전면에는 AKG N400 유닛 렌더링을 볼 수 있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좌측 상단의 노이즈 캔슬링 문구입니다. 비행기, 빌딩, 지하철을 픽토그램으로 나타내었는데 지속적인 소음을 막아주는 노이즈 캔슬링의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패키지를 다 만들고 빼먹어서 급하게 넣은 듯한 무선 충전 아이콘도 있네요. 글로벌 기업 제품이다 보니 한국어를 포함한 각국의 언어가 적혀있고 매뉴얼이 필요 없을 정도로 스펙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고 컴플라이도 아니고 이 헤르츠 표시입니다. 대부분의 이어폰은 가청 영역인 20Hz에서 20kHz까지 표기하는 게 대부분인데 시작이 10Hz예요. 그만큼 드라이버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다는 겁니다. 이름 모를 대륙의 제품이 10Hz라고 썼으면 오타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패키지의 사진이나 문구의 점 하나까지 검수하는 AKG 같은 큰 브랜드에서 이런 실수를 할 리 없죠. 근데 실수면 어떡하냐. 아무튼 10Hz에서 20kHz까지 풍부한 사운드 표현을 지원합니다. 귀에는 안 들릴지언정 느낌은 분명 전해지겠죠. 외부 투명창을 통해 유닛을 미리 볼 수 있고 스르륵 밀어서 제품을 개봉하면 처음 뜯는 척하지만 다시 뜯어봐도 역시 패키지는 만들 때 손이 가는 고급 패키지예요. 자, 열었는데 내부에 AKG N 시리즈 로고 있죠. 그리고 윈도우, 내부 인쇄뿐만 아니라 좌우 라미네이팅, 리본끈, 내부에 고정 자석, 별도의 부착이 필요한 흑지 박스인데 그 안에 커팅 스펀지와 흑지 인쇄물, 또 내부에 라미네이팅. 말로만 했는데도 굉장히 작업량이 많죠. 아무튼 제품 패키지는 개봉하면서 뭔가 대우를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품은 AKG N400 충전 크래들 케이스, 좌우 유닛,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의 소프트 실리콘 이어팁과 윙팁, 그리고 고급 폼팁으로 유명한 컴플라이 폼팁 M 사이즈 한 쌍, 충전을 위한 짧은 타입C 케이블, 그리고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폼팁 3쌍에 2만원 정도 하는 진짜 프리미엄 폼팁이에요. 케이스를 살펴보면 일단 처음 집어들었을 때 감탄했는데 케이스 바디가 무려 메탈입니다. 정확한 소재는 모르지만 자석이 표면에 안 붙는 걸로 보아 알루미늄의 아노다이징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케이스 상단은 가운데가 좀 식상해서 옆으로 놓은 건지 AKG 로고가 한쪽에 몰려있고요. 취향은 아니지만 나쁘진 않네요. 후면은 타입C 충전 단자와 충전 인디케이터, 페어링 리셋 버튼이 있고 힌지 바디에 에센셜리 디자인드, 본질적으로 설계되었다는데 IT 제품을 좋아하는 디자이너 시각에서 맘대로 해석하면 일단 마감 소재가 메탈이기 때문에 흠집이 잘 나는 크래들 케이스의 단점을 보완했고
또 전면을 메탈로 감싸면 무선 충전이 안 되니까 하단부는 러버 소재를 사용한 파트로 나눠서 무선 충전을 가능하게 설계했습니다. 또 타입C 충전 단자를 보면 외부와 단차가 있어서 시각이 아니라 촉각으로 충전하는 위치인 걸 알 수 있고, 타입C 케이블을 살펴봐도 고급형 단자를 채용했습니다. 케이블에 고급이 어딨어? 작은 차이지만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한쪽 면은 똑같지만 반대편은 파팅 라인이 보이죠? 그리고 단자 입구 쪽이 삽입되기 쉬운 모양으로 둥글게 가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N400의 기본 제공 타입C 케이블은 단자 길이가 좀 더 짧아서 다른 장비에 연결하면 결착이 안 되는 수준으로 고정력이 낮습니다. 하지만 제 짝인 N400과 연결 시 적당한 힘으로 체결되고 적당한 힘으로 빠지는데 N400의 단자 설계와 딱 맞는 타입C 케이블입니다. 제품의 본질은 이어폰이지만 그걸 사용하면서 겪는 경험들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는 무선 충전 쓸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면 AKG 로고가 정갈하게 적혀있는 유닛이 나오고 좌우가 바뀌어 있는데, 코드리스 제품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번갈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소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주 넘게 N400만 쓰고 있는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또 적응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어폰 하나만 갖고 계시죠. 아무튼 왜 이렇게 설계했냐? 모릅니다.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뇌피셜을 첨가해보면 동선은 좀 불편하지만 지금의 안착 상태가 유닛이 정해진 상태에서 케이스를 디자인하라고 하면 유닛뿐만 아니라 로고도 좌우측 대칭으로 안정감이 있으면서 가장 예쁜 모습이고, 남는 공간 없이 여백을 딱 맞춰서 보기 좋게 사용한 걸로 보아 디자이너의 의도가 아닐까 하고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윙팁을 커버하면서 예쁘게 안착시키려면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배치를 못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한 거라고 보여지네요. 사용하면서 적응이 되는 부분이지만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AKG N400의 유닛을 살펴보면 유닛 크기는 갤럭시 버즈에 비해 다소 큰 편이고 터치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얼핏 보면 케이스와 비슷한 메탈 소재 같지만 플라스틱이고, AKG 로고는 음각에 도료를 채워 넣은 건지 아니면 번거로운 이중 사출인 건지 모르겠지만 손에 자주 닿는 부위라서 로고가 지워지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하우징 부품이 감싸고 있는데 대각선 방향에 2개의 빔포밍 기술이 적용된 마이크와 유닛 안쪽에는 근접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노즐부가 메탈인데 공업 용어로 메탈 어쿠스틱 챔버와 사운드 필터라고 합니다. 현재 출시된 코드리스 제품 중에서 최초로 메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건 둘째치고 실질적으로 소리를 전달해주는 통로죠. 메탈의 특성을 생각해본다면 플라스틱 원통보다 메탈 원통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가 왜곡이 더 적고 명료한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생각되네요. 내부에는 일반 코드리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5에서 6mm 드라이버가 아니라 좀 더 큰 사이즈인 8.2mm의 고감도 드라이버가 탑재되었는데, 도화지가 커지면 큰 그림뿐만 아니라 그 속의 작은 그림들도 더 크고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죠. 일반적으로 드라이버 사이즈가 크면 더 디테일한 소리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호불호의 영역인데 디자인상 윙팁을 무조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를 제공하고 착용 시 데이륜의 안쪽에 걸쳐지는 방식입니다. 윙팁이 기본인 제품들은 대부분 이압이 없는 편인데 이어팁에 의존하여 귀에 안착되는 제품들과 다르게 윙팁과 이어팁의 힘으로 걸쳐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깅이나 나름 격렬한 운동용으로 사용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거추장스러워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운동하니까 생각나는데 AKG N400은 IPX 7등급의 방수를 지원해서 끼고 운동하시다가 머리에 생수를 뿌리셔도 무방합니다. 코드리스 제품들 중에 생활 방수를 지원한다, 물에 강하다 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IPX 7등급이나 8등급의 완전 방수 레벨이 아니면 물과 멀리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기 코드도 고무로 감싸야겠죠? 생활방수 됩니다. 근데 맘 놓고 사용하시다가 크리 터지면 한방에 영화 신과 함께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참 쉽죠? 아무튼 AKG N400은 1m 깊이 담수에서 30분 방수를 지원하는 완전 방수 이어폰입니다. 간단히 스펙을 살펴보면 블루투스 5.0,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주변 소리 듣기, 톡스루, 2개의 빔포밍 마이크, IPX 7등급의 방수 성능과 풀터치 컨트롤을 지원합니다. 또 8.2mm의 고감도 드라이버와 AAC, SBC 코덱을 지원하고 유닛 무게 7.7g, 케이스 65g,
배터리 용량은 유닛 55mAh의 코인셀 배터리와 크래들 케이스 220mAh로 유닛 단독 6시간 재생을 지원하는데 노이즈 캔슬링 사용 여부에 따라 약 5시간의 사용 시간을 제공하여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사용 시 유닛과 크래들 각각 5시간으로 총 10시간, 기본 사용 각각 6시간으로 총 12시간의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최근 많은 코드리스 제품들의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분명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의 배터리 용량이지만 그래도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10분 충전으로 1시간 정도 사용 가능한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무선 충전이 많이 대중화되어서 틈틈이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인 걸 감안하면 폰 충전할 때 같이 충전만 해줘도 실사용에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폰에서 충전하셔도 되고요. AKG N400의 외형이나 마감은 케이스 크기에 비해 배터리 용량이 작다는 것과 이어버드가 없을 때 케이스 중심이 뒤로 넘어가는 게 조금 거슬리는 걸 제외하면 기획과 생산에서 전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티가 많이 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어버드의 메탈 챔버와 필터는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의 제품이라는 걸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착용 모습은 왼쪽, 오른쪽, 정면입니다. 높이가 좀 있는 편이라 귀 모양과 크기에 따라 귀 안쪽에 안착될 수도 있고 튀어나올 수도 있는 크기입니다. AKG N400은 이어팁과 윙팁의 조화를 잘 맞춰서 자기에게 맞는 세팅을 찾아야 하는데 단순 터치 방식이 아니라 쓸어넘기기라는 스와이프 제스처도 지원해서 유닛을 정착용했냐 안 했냐에 따라 인식률이 달라집니다. iOS, 안드로이드 모두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제스처뿐만 아니라 근접 센서를 통한 재생 정지, ANC 튜닝, 내 이어버드 찾기, 사용 팁, 빠른 시작 가이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페어링하면 뚜껑만 열어도 최종 기기에 페어링이 되는 방식이고 아쉽게도 멀티 포인트, 멀티 페어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기본 ON, OFF할 수 있고 왼쪽 유닛은 앞으로 쓸어넘기기만 지원하는데 토크스루나 주변 소리 듣기 혹은 없음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으로 오른쪽 유닛이 메인이고 앞으로 쓸어넘겨서 볼륨 증가, 뒤로 쓸어넘겨서 볼륨 감소, 한번 탭하여 재생, 정지, 두 번 탭하여 다음 곡, 세 번 탭하여 이전 곡, 길게 눌러 음성 비서를 불러올 수 있고 두 번 탭의 경우 토크스루나 주변 소리 듣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유닛의 한 번 탭과 길게 탭을 제외하고 모두 기능 없음으로 설정할 수 있어서 제스처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모두 끄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탭하는 터치 인식은 꽤 빠릿한 편인데 앞뒤로 쓸어넘기기가 원래는 하지 않았던 행동이라 그런지 어느 정도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들면 쓸어넘기는 방향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냥 쓸어넘기면 터치로 인식돼서 가끔 오작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작동이라기보다는 사용자에 의한 오입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AKG N400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처음 착용했을 때 우와 소리가 날 만큼 주변이 조용해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출시된 나름 고가라 불리는 코드리스 제품들에 탑재된 노이즈 캔슬링과 비교하면 AKG N400의 노이즈 캔슬링 범위는 좁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노캔 이어폰들에 비해 첫인상이 강렬하지 않아서인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2주가 넘게 매일매일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이 정도가 적당하겠구나 였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다른 이어폰들의 ANC를 켜게 되면 자극적으로 느껴질 정도인데 비유하면 N400이 손을 말아서 귀를 덮는 느낌의 편안한 차음성이라면 손가락으로 귀를 막아버리는 밀폐력과 그에 따른 답답함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AKG N400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속 소음을 제거해주는데 어플에서 내 환경에 맞게 디테일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설명을 위해 10kHz의 지속 사인파를 발생시키고 들리시나요? 노이즈 캔슬링 게이지를 왼쪽 끝으로 움직일수록 소리가 안 들리고 오른쪽 끝으로 움직일수록 소리가 명료하게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50Hz의 지속 사인파를 발생시키고 노이즈 캔슬링 게이지를 오른쪽으로 움직일수록 소리가 안 들리고 왼쪽으로 움직일수록 명료하게 들립니다. 게이지 기준 왼쪽은 고음역, 오른쪽은 저음역대의 노이즈 캔슬링을 어느 정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넓은 대역대에 완벽한 소음 차단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부족한 성능이겠지만 음악 감상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자연스러운 노이즈 캔슬링,
예를 들면 컴퓨터의 팬 소리나 냉장고가 돌아가는 지속 소음 정도는 잘 커버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예민한 귀를 가지신 분들은 강한 노이즈 캔슬링에 귀가 아프셨을 텐데 확실히 소프트한 노캔 성능을 제공합니다. 주변 소리 듣기는 귀에 아무것도 끼우지 않은 상태를 100%라고 하면 약 20에서 30% 정도의 막이 끼어있는 듯한 외부 소리를 들려주었고, 토크스루는 음악을 듣던 중에 켜게 되면 음악 소리를 확 줄여서 백그라운드로 날려주고 주변 소리를 들려주는 기능입니다. 음악을 끈 상태에서 둘을 비교하면 차이가 좀 느껴졌는데, 토크스루는 사람의 목소리에 해당하는 영역의 주파수 외에 다른 소리는 차단해서 목소리에 포커싱을 주는 느낌이었고, 주변 소리 듣기는 차단 없이 전부 다 들려줍니다. 음질과 음색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는데, 제 경우 화이트 노이즈는 다른 이어폰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없는 편에 속했고, 저역과 중저음 그리고 중고역이 강조되어 있는 약간 V자 성향의 느낌이었는데,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서 저음과 중저역을 살짝 강조하고 고역대 치차름을 조금 깎아낸 듯 하나 그래도 여전히 맑고 넓은 스테이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음악을 들을 때 깔끔한 중고역의 잔향이 느껴지는 사운드와 명료하게 분리되는 분리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파러브 스텔라의 혹돈율을 들어보시면 기본 비트가 훅치타 훅치타 반복인데, 해상력이 나쁘면 굉장히 시끄럽고 반대로 고음역이 너무 세면 치치치 거리는 하이햇 소리가 상당히 거슬리는 류의 음악인데, 깔끔하면서도 명료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신나는 팝 음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미콜라시 요세프의 아부다비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음악이 화려하면서도 중저역이 힘있게 꽂히는 비트들과 깔려있는 베이스 그리고 하이햇 소리가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신나는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언젠가부터 제 출근곡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분이 처질 때 들어보세요. 정말 색다른 기분일 거예요. AKG N400은 하만의 AKG답게 안정적이고 높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밸런스를 잘 지키면서 넓은 폭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조미료가 살짝 가미된 올라운더 성향의 코드리스 이어폰입니다. 또 기본 어플에서 이퀄라이저를 지원하는데,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 이 이퀄라이저가 상당히 잘 먹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만지기에는 다소 어렵기도 하고, AKG 정도 브랜드면 이게 팝이고 이게 락이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AKG 프리셋을 제공해줬어도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르는 처음 보는 음식 앞에 나이프, 젓가락, 포크, 수저, 집게, 망치 다 주고서 먹어봐 맛있어 하는 느낌이네요. 딜레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일반적인 영상 시청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보정을 받기 때문에 거슬리는 건 없었으나, 게임을 하기에는 다소 거슬리는 딜레이를 가졌습니다. 자, 이제 궁금해하실 통화 품질입니다. 유닛이 비교적 노출되는 형태이고 2개의 빔포밍 마이크를 탑재한 제품이라 저도 통화 품질이 궁금한데요. 역시 조용한 사무실 환경과 시끄러운 번화 환경에서 통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에서 AKG N400으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환경이라 통화 품질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바람을 추가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에서 AKG N400으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환경이라 통화 품질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번화 환경에서 AKG N400으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통화에 유리한 콩나물 형태는 아니지만 2개의 빅보빙 마이크를 탑재했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바람을 추가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번화 환경에서 AKG N400으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통화에 유리한 콩나물 형태는 아니지만 2개의 빅보빙 마이크를 탑재했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통화 품질 어떻게 들으셨나요? 통화 품질은 사람마다 만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중요하시다면 들어보시고 합리적인 판단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통화 중에 주변 소리 듣기, 톡스루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커널형 이어폰에서 통화 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지원하면 내 목소리 크기를 인식할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 통화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패치로 지원을 해줄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함께 알아본 AKG N400 어떠셨나요? AKG의 브랜드 감성과 음악 감상에 최적화된 음질과 음색, 그리고 자연스러운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제공하지만 가격은 20만원대로 경쟁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에 비해 낮은 케이스 배터리 용량과
윙팁을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소 높은 사이즈의 유닛 크기가 호불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확실히 뼈대 있는 음향 브랜드답게 AKG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디테일과 품질, 특히 음질은 사용하는 동안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코드리스 이어폰을 찾고 계시고 음악 감상이 주된 목적이라면 AKG N400을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